이번 12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운 내용들도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12-1번은 API 도큐멘트, 그러니까 어제 잠깐 봤던 이제 문서 파일 읽을 수 있는 얘기고요. 자바 베이스가 있고,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고, 문자열, 포장 클래스, 또는 래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래퍼. 래퍼 클래스라고 하게 돼요. 랩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래퍼라니까. 우리가 뭐죠? 집에서 사용하는 랩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래퍼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 클래스가 있고, 날짜, 시간 클래스, 형식 클래스, 정규 표현식, 리플렉션,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있는데요. 굳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얘 있고요. 그 다음에 래퍼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같은 거. 날짜, 시간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보시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때그때 찾아보셔야 돼요. 구글링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도큐멘트 문서를 보시다 먼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정규 표현식은 모든 언어에 또 다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자바에도 탈착하면 표현 자체가 되겠고요. 레플렉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마 보시기가 부담될 거예요. 그리고 왜 쓰는지 할 거고요. 어노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경우는 가볍게 보시면 되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직관적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워낙 방대해요.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만 보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찾아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오브젝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래퍼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정도 간단하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가볍게 보실 수 있고요. 교련 파트 자체는 아니에요. 도큐멘트 우리가 문서 봤던 데 있잖아요. 그쪽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주 보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자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 있고 텍스트 뭐 타임 이거 쭉 있는데 저희가 주로 보는 것 자체는 자바 내용이나 여기나 유틸 쪽에 있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 두 가지 있는 종류 많이 사용하는 걸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다음 자바 내용에는 이런 클래스들이 다 내포되어 있대요. 오브젝트 포함되어 있고 시스템, 그 다음에 문제에 관련된 것들, 포장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S하고 뭐 클래스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틸 쪽에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12장에 그러니까 뭐죠? 이건 쪽에서 핵심이 이제 제네릭하고 컬렉션인데요. 그쪽에 관련된 게 이제 유틸 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유틸 클래스 밑에 패키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고자 컬렉션에 대한 정보 자체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장 우리가 자바에서 그러니까 최상위 이제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얘 밑에는 뭐 시스템도 있고 스트링도 있고 넘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성하는 모든 클래스를 전부 다가 오브젝트에 상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메서드가 가볼까요? 도큐멘트 문상 가볼까요? 한번? 자바 17 도큐멘트 치시면요. 이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도큐멘테이션에 있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브젝트 쳐보시면 돼요. 이 J20 하시게 되면 위에 있고요. 자바 내용에 있는 게 오브젝트고요. 자바 유틸에 있는 건 오브젝트 S가 붙어 있습니다. 얘가 아니에요. 위에 거지. 위에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생성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메서드가 이렇게 뭐 클론도 있고, 이퀄스 있고, 파이널라이즈, getClass, 해시코드, 노티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우측 버튼 눌러서 한글 번역이 되나 얘가? 번역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클론은 복제하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제목 판단하는 거, 파이널라이즈 사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 여기서 이제 getClass 뭐 넌타임 클래스 반환한다 되고 해시코드 같은 거, 해시코드 값을 반환다 되고 노티스 파일 뭐 단일 스레드, 다중 스레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문자에 표현할 때 토스트링이 있고 세 가지는 다 스레드에 관련된 것들이네. 웨이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노티스나 노티스 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되겠고요. 이쪽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이제 이퀄스가 있고요. 그리고 해시 코드, 그다음에 투 스트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객체가 같은지 비교할 때가 이퀄스 메소드 자체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그림 자체가 우선 이렇게 한번 볼게요. 클래스만 만듭시다. 오늘 날짜 해가지고요. 클래스 만들게요. 자바 2024 08 이거 2파드있죠. 12장에 저희가 이름이 뭐로 되어 있죠? 12장이 자바 베이스 그냥 모듈이라고 해서 자바 베이스 모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갔던 건데 EX01 동일하고요. 오브젝트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스트링 메인이라고 할게요. 뭐지? 엉뚱한 데 만들었네. 엉뚱한 데 만들었네. 밀려 들어가야겠는데 엉뚱한 데 만들었습니다. 저기다 만들 거예요. EX01에 투스트링 메인 만들게요. 아까 했던 거에 따로 뺄 거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투스트링을 먼저 해볼게요. 클래스 해가지고 A가 있습니다. A가 인트 넘버라고 나올게요. 넘버에 뭐 100이렇게 넣겠습니다. H 그냥 H 100 넣어놓고요. 스트링 뭐 네임에 통일도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이제 오브젝트 OBJ 하고요. new A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BJ 중에서 C 사업 해가지고요. OBJ 있죠. toString에서 전에 해봤던 건데요. OBJ toString 해가지고 얘나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가 주소값 자체가 출력이 될 거예요. 주소값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EX01.A라고 했잖아요. 이게 패키지 이름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소값 자체가 출력된다고 보시면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토스트링을 하게 되면은 뭐 하고 싶냐면은 토스트링 호출 이거 주소값 가지고 뭐 할 건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름 자체를 내가 알고 싶어요. 이름 자체. 그러니까 여기 값을 내가 알고 싶은 얘기예요. 값을 이렇게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얘를 재정의 해줘야 돼.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게 되면 얘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링 있죠? 얘를 재정의 하시면 여기에다가요. 이렇게만 딱 놔두면은 얘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고요. 현재 얘가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얘를 내가 참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참조하고 있죠. 근데 내가 재정했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토스트링을 재정했어. 그러면은 얘가 출력 자체가 될 거야. 근데 스포점 토스트링은 뭐 하는 거죠, 이게? 스포점 토스트링 같은 경우는 파이 클래스에 있는 토스트링 호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브젝트 가지고 있는 게 호출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네임은 이름은
그러면 얘가 이제 얘가 출력 자체가 나고 이게 여기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 이 문장이.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잠깐 띄워도 되겠네요. 한번 하나 찍어줄까요? 얘를 시작해봤어요. 이런 용도 자체를 많이 사용해요. 제가 토스트링 같은 경우는 얘가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값 있죠? 걔가 뭐가 담겨있는지 하고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얘 지울게요. 주소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클립스가 제공해주고 있는 거 걔를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에 보시면은 워낙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미리 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두 개잖아요. 변수 두 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제너레이트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행하시면 이 형태에 맞춰서 내가 동작할 거예요. 얘는 앞에는 클래스 이름이고 뒤에는 매개 변수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요. 저희가. 토스트링 같은 거. 이걸 재정하지 않으면 이 값을 찍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EX02가 만들고만 칩시다. equals 뭐 메인이라고 할게요. equals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두 개의 문자열 자체가 얘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안에 있는 값이 얘가 똑같은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찍으면서 말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얘가 str2 이렇게 하시면 얘가 값이 얘가 같다가 나오지 않고 펄스가 나와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현재 메모리 공간 자체 안에 스택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스택이라는 공간. S1이 있고 S2가 이렇게 있습니다. STR2, STR1이 있는 상태예요. 얘가 어딘가에 자바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어딘가에 자바 자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길 참조하고 있고 얘는 여길 참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0x10, 얘는 0x20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비교한다는 거는 이가 0x10과 0x20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값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값을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바 이걸 내가 비교하고 싶어요. 같은지 안 같은지. 그럴 때는 반드시 뭐 하시느냐면 이거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기본 자료는 있죠. 기본 자료 8개. 걔만 갖다 표시할 때는 이거 동등 기호 쓰시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퀄스 메서드 써주셔야 돼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퀄스 메서드를 써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14억 하신 다음에 str 1점 equals 메소드 그 다음에 str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같다가 나올 거예요. 내가 단어가 같은 데에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equals 메소드 써주셔야 돼요.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는데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 가지고 있는 걸 나온 거예요. 쉬었다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걸 하나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트링 아이디 하나 집어넣을게요.
생성자에다가 string id list.id에다가 id까지 이렇게 받아오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기본 자료용 빼고서 이게 같냐 안 같냐 비교하실 때, 동등 비교하실 때는 항상 equals 메소드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해줘요. 해주는데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이디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디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만 있습니다. 객체 생성을 해볼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밑에서 하겠죠. 줄바꿈 한번 하고 하죠. this라고 이렇게 갈게요. 줄바꿈 한번 할게요.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A에 A1이라고 하죠. U, A 해가지고 얘는 아이디가 뭐 ID 1, 2, 3, 4 이렇게 할게요. 2가 있습니다. 2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갔냐 안 갔냐 비교할 겁니다. 비교할 거예요. 실사아웃 해가지고 아까 A1점 이퀄스다 하라 그랬지? 이퀄스 해가지고 A2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true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해볼게요. false가 나와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이렇게 봤었잖아요. 스택에 A1, A2였는데 그리고 메모리 공간에 지금 ID 1, 2, 3, 4 이렇게 있고요. 힙이란 공간에 또 ID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뭐 공엑스 10이랑 똑같이 하죠. 얘는 공엑스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공간 자체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은 얘 같은 경우 찾아가가지고 값을 비교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됩니다. 얘 스트링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가. 그 찾아가서 문자리 같은 양 같은지 비교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이거 비교하는 거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는 거. 그 비교하니까 같지 않다고 나오는 겁니다. 나는 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교하고 싶어. 이거 자체를. 이거 비교해가지고 초록감이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시면은 이커스 메소드 자체를 재정의 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클래스의 어떤 특성값을 내가 비교하고 싶다. 같은 장 같은지 동등 비교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커스 메소드를 재정의 하셔야 돼요. 재정의 하지 않으시면은 같은 기준에 가가 있잖아요. 여기서 폴스가 나오는 거. 재정의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컴퓨터 스페이스바 보시면 여기 이커스 메소드가 있죠? 이커스 없나? 이커스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제가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A2 있죠. A2. A2가 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얘한테 전달된다 보시면 돼요. 얘한테. 그러면은 이 OB, 그러니까 현재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이 ID 값 있죠. 이 ID 값하고 그러니까 여기 A1이 가지고 있는 ID 값하고 A1이 가지고 있는 ID 값하고 A1이 가지고 있는 ID 값하고 이 값하고요. A2가 가지고 있는 ID 값을 내가 비교해야 돼요.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가 이렇게 A2가 이렇게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OBJ ID 이렇게 하면 ID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상위 클래스가 아예 상위
참조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 자원에 접근할 수 없어요. 접근하려면 재정이 해야 되는데 쟤는 변수잖아 이게. 변수니까 그냥은 못하고요. 평균화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입한 다음에 OBJ가 인스턴스 오브 제가 B죠. 아니죠. A 클래스죠. A 클래스니까 A 클래스 A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입한 다음에 그냥 저 ID 값하고 ID equals 하고요. equals하고 저 A의 ID야. 같으면 같으면 return true 이렇게 줄게요. 아니면은 false 이렇게 줄게요. 어렵죠? 코드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또 이렇게 기입할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기입하고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확인만 좀 해보죠. 확인. 투도가 나오는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아까 이거 홀수 나왔잖아요. 네, 투도가 나오네 얘가.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주석도 맞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요. 얘를 어떻게 하냐. OBJ를 무조건 평균화시키는 거야. A로 평균화시키고 얘를요. 뭐 A.A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A.equals 아니지. ID.equals A.id 이렇게 해서 여기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투독까지. 만약에 두 아이가 틀리다 아이가 하나는 얘가 5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실행해보면 이제 폴스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5 같으면은 투도가 나타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만든 객체가 하나 있어. 내가 만든 객체의 ID 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 내가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이런 패턴으로 재정해 주셔야 돼요. 재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얘가 타입이 얘가 지금 오브젝트잖아 이게. 그러면은 얘가 OBJ는 현재 이건 A.id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 이게. 근데 만약 이건 OBJ를 쓰잖아 OBJ. OBJ.id가 얘가 보이지가 않는 자체가 이게 ID가 안 보인다는 말이죠. 이걸로 비교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타입 변환을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다 A 붙이고요. 이렇게 A 붙이고 A 붙이고요. 크게 할게요. A 붙이고 전체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요. 점 ID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얘가 형변환 한 거예요. 이거 형변환.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전체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기엔 불편해 보이잖아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고 나서 A.id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놔둘까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두 개가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퀄스 메서드 가지고 비교한 거고 내부적으로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나 하고 잠깐 또 이제 시간 좀 드릴게요. 하나 잠깐 놔둘게요. 그냥 그대로 하면 카피할게요. 3번 해주세요. 3번 해주시고요. 3번 해주시고. 이번 제가 여기다가 인트 에이지 하나 넣을 거예요. 에이지. 행성자에다가 에이지 값도 하나 받을게요. 인트 에이지 디스.age에 에이지
나오고 싶습니다. 두 개가. 당연히 10세니까 둘 다 똑같잖아요. 14가 돼가지고. A1점 equals 메서드, 그 다음에 A2 하면 당연히 얘가 폴스가 나올 거예요. 폴스. 내가 나는 나이 가지고, 여기 나이 가지고, 얘는 틀립니다. 얘는 좀 틀려요. 얘가 아이디는 틀립니다. 이렇게. 아이디는 뭐, 7고 이렇게 할게요. 아이디는 틀리지만은, 나이 가지고 내가 비교할 거란 말이야. 나이. 그럴 때는 다시 equals 메서드를 재정해 줘야 돼요. 아, 참고로 지금 하는 거 있죠. 하시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안 되면은 차후에 하셔도 돼요. 차후에. 차후에. 됩니다. 얘가 받았고요. 아까와 똑같이. 아까 똑같이 쉽게 할게요. 그냥 A로 해가지고 OBJ를 타입 변환할 겁니다. A.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J하고 A.AJ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도 나오죠. 만약에 20세 폴스가 나올 겁니다. 20세면 푸도가 나올 겁니다. 아까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서 처음에 이거 할 때 기본 자료형을 빼놓고는 나머지 여기서 있죠. 기본 자료형을 빼놓고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은 이렇게 비교해야 돼. 기본 자료형이 아닌 건 이커스 메소드 가지고 비교하자고 했잖아요. 얘는 보시면 인티저잖아요. 인티저.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이 아니면 이렇게 이커스 메소드 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스트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해보시죠. 한번 훑어보세요. 한번요.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시간이 지났네. 얘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지금 PPT 한번 볼게요. 금방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영상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값을 집어넣을 때가 얘가 이런 건 자체가 값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무서운 값가 있어요. 있는 거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값을 내가 집어넣다 집어 투입할 거예요. 내가 일시한 거 투입할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가 중복된 데이터가 집어넣어지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셋이라는 이제 자료형 자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있고요. 셋 자료형 같은 것들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런 건 데이터 이런 건 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자. 여기 있는 기존의 데이터하고 내가 넣고자 하는 데이터가 같지 않은지 판단해서 같지 않은 것보다 20을 넣어주는 거고. 내가 18을 넣었어, 이게. 18을 넣을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하고 얘가 비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이면 이런 건다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해시 테이블이니까 뭐죠? 테이블 하나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에서 설명한 건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0부터 9까지 이렇게 쭉 있다가. 그래서 어떤 값을 내가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먼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값을 15도 나눌 거야. 이게 넘버라고 할게, 넘버를. 15도 나눠가지고 내가 만약에 7을 들 거야. 17을 들 거야. 그럼 나머지 값이 하면 나머지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넘버 이렇게 10을 7 나오겠죠? 그럼 7번째 값. 여기다가 뭐지? 17을 집어넣는다. 내가 2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나누면 그러니까 1번째 방에 가겠죠? 그러니까 21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내가 37을 집어넣을 것이고. 7번째 방에 37을 다시 들어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얘 자체를 뭐냐면 이게 해시코드라고 해요. 해시코드입니다.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또 나눠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얘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찾고자 할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내가 집어넣을 거야. 25를 내가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먼저 간단 말이지. 25 나누니까 나머지가 5잖아 이렇게. 5번째 방에 찾아가보니까 5번째 방이 여기 있다. 5번째 방에 이 값이 있는지 비교해보는 거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거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이건 내가 다시 이제 내가 여기다 21을 집어넣을까, 21을요. 집어넣고 싶어. 근데 21을 비교해보니까는 해시코드니까 나머지 1 나오잖아. 21점 방이, 21 방이 다 왔어. 같은 데이터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복됐으니까 얘는 집어넣지 않는 거라고. 훨씬 얘가 비교의 횟수가 주니까 하는 거고요. 얘가 해시코드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도 서술되어 있지만은 이퀄스 메소드 자체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걸 먼저 하라고 했어요. 해시코드 자체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이렉트 찾는 것보다 훨씬 내가 그러니까 이거 뭐죠? 비교해서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커스 메소드 바로 가셔도 돼. 바로 가도 되긴 하지만은 이거 쓰지 않고 아까 제가 예제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시코드 자체를 들리게 되면은 얘가 우선 같으면은 해시코드 값이 같아. 아까 제가 0부터 얘가 9까지였잖아요. 얘가 하니까 얘가 5번이야, 5야 이게. 해시코드가 같아. 그럼 5번째 방에 가가지고 5번째 방에 가지고 두 값이 같은지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시코드가 애초에 틀려.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는 거지. 두 값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해도 결과 자체는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오라이드 하셔가지고요. 해시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시코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해시코드는 그러니까 정수형이잖아요. 인티저 한다. 인티저 뭐 인티저 해시코드라고 해요. 해시코드. 여기다가 저희 값 있죠. A값. A값까지 저희 비교했잖아요. A값을 넘겨주면 지가 비교해줘요. 해시코드. 값은 똑같이 틀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지금 얘가 20이잖아요. 해시코드 값을 먼저 비교해봐요. 해시코드가 같으면 얘가 이리로 가고요. 해시코드가 틀리게 되면 여기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볼까 한번? 나오나? 실수하고. 이거 보나요? 얘는 해시코드가 있고요. 해시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 해가지고요. 얘는 이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두 개 비교할 겁니다. 두 개 비교할 건데 이퀄스가 나오네. 이퀄스 자체가 이퀄스가 나오는데 그런 거고 19도 내가 동작하지 않나? 19도 동작하지 않나? 틀리게 해볼까요? 이퀄스가 나오네. 콜스가 나오고요. 뭐가 있을까? 인텔 19도 얘는 왜 안 틀릴까?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코드 하나 추가한 건데, 코드 하나 추가한 겁니다. 코드 하나 추가했는데, 뭐냐면요. 이건 저희가 차후기 할 건데, 책에 나와 있어서 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두 개를 비교하니까 바로 얘 호출하는 거니까, 이 호출하는 거니까는,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의 값이 같기 때문에 얘가 트루가 나오고요. 트루가 자체가 나옵니다. 트루가 나옵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만 동작하는 것이고요. 얘만 동작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세션 자역이 있다고 했잖아, 뒤에. 제가 뒤에서 배울 텐데, 얘를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동작을 해요. 보세요. 얘가 치킨 거 보세요, 한번. 치킨 거 보시게 되면은, 얘가 바구니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바구니에 20을 집어넣고, 다른 거 집어넣을 때 이제, 먼저 집어넣기 전에, 아까 우리가 해시 테이블 있었잖아요. 해시 테이블 같은 것들. 그런 거 쓴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한번요. 굉장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해시코드가 나왔습니다. 해시코드가 나왔고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간략하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개 방법 만들어 볼까? 만약에 이제 얘를요, 그러니까 현재 맨 처음에 21도
20을 뭐로 할까? 5로 나눠볼게요. 5로. 그럼 5면 5개 방이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얘가 0이잖아 이게. 나머지는 나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나머지 0이죠. 0에 20개가 20번째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20을 또 집어넣습니다. 20을 집어넣어요? 20을 집어넣습니다. 20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20을 집어넣을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얘는 중복되잖아 이게. 20을 집어넣을 거니까 얘가 해시코드를 먼저 비교해봐요. 그러니까 현재 기존의 것과 지금 들어가는 게 두 개 같잖아 이게. 같기 때문에 두 개 같으니까 우선 이커스 메소드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21번 볼게요. 21번. 21번 보면은 해시코드가 얘는 21이니까 얘가 5니까 나머지가 1 나오잖아요. 1 나오죠. 1번이니까 얘는 뭐죠? 해시코드가 같은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그냥 바로 얘가 들어갈 거예요. 해시코드가 이렇게 같으면은 리커스 메소드를 비교해보고요. 해시코드가 틀리네. 그럼 리커스 메소드 자체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에서, 이 그림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시코드 같아.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지 중복 안 되는지 체킹할 때 해시코드 자체를 비교해가지고 얘가 같으면 그러니까 리커스 메소드를 한번 비교해가지고 같은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만약 이것까지 같다 그러면은 데이터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중복됐으니까는. 반대로 얘가 틀려. 그러면 얘는 중복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바로 얘가 집어넣겠다는 얘기. 그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커스 메서드 자체를 우리가 비교할 때는 해시코드 자체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단에서는 얘만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 이거 자체 해시코드 자체는요. 이렇게 셋 작용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얘는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가 만든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아까 했듯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걸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커스 메소드 가지고 비교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디 갔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든 만약에 객체 가지고 내가 비교할 거야. 내가 만든 객체 아이디 값 가지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커스 메소드 자체를 제정해 주셔야 돼요. 얘가 문자열이면은 안에서 이커스 메소드를 비교하시고요. 두 번째처럼 얘가 정수형이야.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가시면 돼요. 정수형이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두 개 비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게 되겠고요. 그 의미예요. 이 코드 자체가. 코드가. 얘는 저희가 초스는 해봤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논복 있는데 논복 자체가 저희 책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커스 메서드하고 그 다음에 해시코드 같은 경우는 책에 보시면 502페이지, 503페이지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문자 정보는 우리가 초스팅을 해봤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레코드 선언 같은 거 뭐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509페이지 논복 사용이라고 했는데요. 논복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언제 쓸 거냐면은 JSP 나갈 때 할게요. 논복은 넘어가겠습니다. 논복 쓰면 편해요. 그럴 거고요. 514페이지에 보시면은 논복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 저희가 쓴 건 시스템 인이라고 키보드 입력하는 거 써봤잖아요. 뭐 그쪽에 관련된 얘기니까 저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121페이지에 문자열 클래스가 있는데 스트링 클래스가 있고요. 스트링 있고 스트링 빌더,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라는 것도 있어요. 스트링 빌더도 있고 스트링 버퍼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문자열,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열 자체는 그러니까 변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기본적으로. 문자열은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있죠. 이거 코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터블 객체라고 했잖아요. 이미터블 객체. 그러니까 변경 불가능한 객체가 스트링 객체고, 우리가 배열 같은 건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특정 방 같은 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터블 객체라고 하는데, 이 코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있으면 얘가 ABC가 메모리 공간 어딘가 저장 자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코드는 이거죠. 데이터에다가 기존값 ABC에다가 여기 DF를 추가해달라는 얘기예요. 추가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코드 자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DF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객체 하나 생성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없어진 거고요. 얘는 링크가 끊어졌고, 얘는 이제 가비지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값 자체가 되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 자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약에 스트링 개체, 그러니까 스트링 이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값을 계속 내가 추가하거나 어펜드 한다 그러면은 얘가 객체가 계속 생성 자체가 될 겁니다. 생성이 이거 이 기능을 10번 하게 되면은 10개의 객체 생성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 문제 변경 작업이 일어나게 되면은 스트링이라고 쓰지 말고 한 빌더를 사용해 보라는 얘기예요. 빌더 같은 경우가. 빌더는 뭐냐면요. 얘는 뭐냐면은 일정한 공간 하나 만들어 놔요. 일정한 공간 자체. 공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문제를 추가시키는 거예요. 추가. 그러니까 배열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DEF 있다. 그럼 여기다 뒤에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리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가요. 그때그때 여기다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스크린 빌더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냥 가볼까요, 한번요? 한번 예치 한번 해보죠, 얘가. 이거 체계적으로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EX04 같죠? EX04. 아시고요. 스크린 빌더.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크린 빌더. 스크린 빌더 하나 있고요. 빌더.빌더. 어펜드 하면 데이터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펜드가 해가지고요. DEF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찍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해요, 이제. 빌더. 스크린 빌더 점 해가지고요. 여기가 인서트란 놈이 있는데, 인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서트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해보죠. 0, ABC. 인덱스. 인서트. 하면요, 얘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찍어보게 되면은 14호. 야, 찍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원본값이 바뀌어 있는 거죠. ABC가 나오죠. 아까는 얘가 지금 빌드에는 그러니까 DF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0문자
ABC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얘는 될까, 얘는? 얘가. 빌더 인서트에다가 1번째 방에 만약에 내가 K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14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K가 지금 여기가, 이게 두 개가 끼어있는 자체예요. 끼어있는 거죠. 1번째 방에. 이래서 데이터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값을 계속 조작하는 거야, 자체. 빌더 해가지고 델리트 해가지고요. 내가 0번째, 그러니까 1번째 방에 하나 지워보겠다. 이렇게 할게요. 이거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번째 방에 1번째 방에 잠깐만요. 왜 안 될까? 델리트 해가지고 스타트하고 엔드인데 스타트하고 엔드 1번째 방에 2라고 할게요. K가 지워졌죠. 얘는 그러니까 1번째 방이고요. 1번째 방. 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이렇게. A, K, 그 다음에 B, C, E, F잖아요. 0번이 현재 0번이가 1번이 여기단 말이에요. 1번 여기요. 여기 스타트 위치가 여기고요. 엔드 제가 2번 줬잖아요. 2번 줬죠. 엔드가 여기가 엔드가 되는 거예요. 2번인데, 근데 얘가 실제 작업은 2번 전까지 얘가 지워져. 2번 전까지 지워져.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을까요? 4 집어넣겠습니다.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A, K, B, C, E, F죠. 1번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0, 1, 2, 3, 4죠. 여기가 4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부터 4 전까지. 4 전까지면 여기가 되겠죠. 이거 지워달라는 거죠. 그러면 A, E, F만 나오겠네요. A, D, E, F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 조작할 때는 스프링 빌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건데 이제 얘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랑 100% 그러니까 형제자, 그러니까 뭐지 이제 거의 비슷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스프링 빌더잖아, 이거. 스프링 또 뭐가 있냐면은 버퍼라는 아이도 있어요. 스프링 버퍼라는 아이도 있어요. 내가 다른 손 안 냈죠. 여기만 바꿨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능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얘 스레드에 관련된 거예요. 멀티 스레드 쪽에 관련된 얘기라서 저희는 똑같이 나오고요. 524페이지. 뭐 이거 쓰셔도 이거 쓰셔도 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524페이지랑 비슷하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되겠고요. 빌더는 버퍼나 뭐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프링 토포나이제이션이라는